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었던 민주시민에 대한 이야기, 소통의 중요성,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 이 모든 것이 이어져서 언어와 표현의 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요. 소통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좋은 이미지란 어떤 것이 좋은 이미지일까요? 첫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마고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마고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는 마음의 모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그 이미지 어때? 그 사람 이미지 어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 마음의 모양을 통해서 형성되어 나오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는 타고나지만 이미지는 만들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갖춘 후에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스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치는 언어의 표현의 목적으로 겉으로 목적을 맞추어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기술적으로 말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는 기술이 필요하고 상대에게 오해되지 않게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피치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는요. 발성이 있고 발음이 있고 속도가 있고 억양이 있습니다. 또한 어조나 강조하는 것, 띄어있는 것, 표현법 이런 것이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피치를 잘하고 싶어 하지만 이 스피치에 자신이 없어 하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스피치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지는 비언어적인 요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그 말에 진실성이 있는가, 어느 정도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버트 메러비안이라는 박사가 좋은 표정과 미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의미에서 언어적인 표현은 7%밖에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즉 시각적인 요소가 55%를 차지한다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즉 시각적인 요소는 55%, 청각적인 요소는 38%, 나머지가 언어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칙에 나타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물론 스피치가 중요하지만 말을 아무리 잘해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요소가 부적절하다면 이것은 바로 언어를 제대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청각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전달하는 요소는요.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많은 55%를 차지했는데요. 이것은 외모나 그러니까 표정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됐겠죠. 태도, 자세, 표정 이런 것이 다 표현된 것이 바로 시각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각적인 요소에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피치가 들어가죠. 목소리, 말씨도 들어있고요. 발음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7%인 말의 내용에 대해서는 7%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이야기하는 것은 비언어적인 부분이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93%나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실적인 내용으로 표현하고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표정은 나의 이미지 형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두 효과는요, 처음 만났을 때 느낀 인상이나 외모, 분위기 등이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두 효과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첫인상, 그 사람 첫인상 어때? 그 첫인상은 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인 지식이나 신념, 그리고 기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몇 초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이미지가 어때? 그 사람 어떤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이 몇 초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7초 정도 걸린다. 혹은 어떤 사람은 2, 3초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2초 내지 3초 안에 상대방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나 이런 형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 외국 사람인 경우에는 7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3초 정도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인상을 결정짓는 이미지와 함께 호감을 주는 화법인 음성 연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연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스피치나 음성은 굉장히 상대방에게 목소리의 표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주의사항은요, 적당한 성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불렀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작게 이야기해서 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당한 성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억양이라는 거 있죠. 인토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억양은 목소리의 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억양도 그랬어? 그랬어? 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을 바로 목소리의 표정이 담겨진 그런 억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혹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어도 적당한 그리고 정확한 발음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말이 전달할 때 정확한 발음은 굉장한 신뢰감도 줄 수 있고 정확한 발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린 음성 연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뜻에 따라서 에너지와 열의가 있는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열의 있는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신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 연출 시 주의사항을 알아봤는데요. 호감을 주는 화법이 있습니다. 말을 전달하긴 하는데 그 말 안에 호감을 전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화법이 4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뢰 화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 그 스피치 교육에서 있는데 다까체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딱딱한 어조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있습니까? 입니다. 라는 닭가체가 있고요. 부드럽게 뭐뭐 그렇죠. 라는 요조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중한 화법, 신뢰 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 화법인 맞장구를 치는 화법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예, 그렇습니까? 등을 포함해서 호감을 나타내는 화법을 긍정 화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쿠션 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실례합니다만 라고 이야기해서 말의 어떤 문장상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조금은 덜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앞에 넣으신다면 굉장히 상대방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쿠션을 통해서 괜찮으시다면 실례하지만 라는 것을 통해서 뒤의 말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쿠션 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의뢰형 화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명령형이 아니라 의뢰형, 질문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너 뭐 좀 해,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좀 부탁해도 될까? 뭐 좀 부탁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의뢰형 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형이나 의뢰형으로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에서 느끼는 그런 부담이 적어서 명령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뢰형 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뢰화법, 긍정화법, 쿠션화법, 의뢰형 화법, 이것이 바로 호감을 주는 네 가지의 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면대면으로 수업을 한다면 앞에 나오셔서 혹은 자리에서 실습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영상 강의를 하니까 실습을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네 가지 화법을 조금씩 따라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정의 마술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표정에는 긍정적인 표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긍정적인 표정에는 호감과 그리고 젊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마술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을요, 예를 들어서 아무 표정 없이 놨을 때 혹은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을 때 아니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을 때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신다면 이 눈 표정과 얼굴 표정 자체도 달라 보이는 이상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표정의 마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똑같은 얼굴이라도 입꼬리를 살짝 위로 올린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환한 미소를 짓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같은 얼굴이지만 입꼬리를 아래로 당기듯이 삐죽하고 내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까지 환한 표정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감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조금 더 젊게 보이고 싶다면 입꼬리를 양쪽 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지손가락을 양쪽 입꼬리에 대시고 위쪽으로 실룩실룩 세 차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 3번 올리고 손을 띄신 다음에 환하게 하 하고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표현의 힘 그리고 표정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 그런 환한 미소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남성들의 어떤 이미지의 팁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살짝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옷을 입을 때 그래도 남성보다는 신경을 많이 써서 입으시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신경 많이 쓰셔서 멋쟁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나 벨트, 액세서리 요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들은 타이를 하실 때는요, 허리띠 버클 끝에 닿을 정도의 길이로 고기를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바클, 벨트라고 하죠. 벨트보다 한참 내려오거나 짧거나 이런 것보다는 벨트 끝에 닿을 정도, 조금 내려올 정도의 길이로 입으시는 것이 좋고요. 벨트는 구두 색깔, 구두 컬러 소재와 비슷한 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구두가 검정색,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 이런 정도가 많이 있으시죠. 양말은 양복 바지와 슈즈의 중간색이나 짙은 색으로 입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시계나 반지 정도, 팔찌 이거는 말고요. 액세서리는 시계나 반지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고 명찰은 정위치에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옷콜라를 맞춰서 단정하게 입으시고요. 슈트와 넥타이, 셔츠는 무늬가 겹치지 않게 입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젊음이나 그리고 옛날부터 생각했던 어떤 향수나 자아나 이런 것이 또 다 모아져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오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생활하시는 어떤 100세, 120세까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건강도 하셔야겠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 속에서 똘레랑스, 예전 강의에서 제가 표현했듯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다양한 가치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사회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2030년에는 세계 4번째로 고령 국가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1.9%라면 2030년도에는요, 고령화가 24.3%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된 우리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인공이시잖아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주인공이시면서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이 사회의 리더로서 사실 때에 다양한 민주주의 속에 다양한 갈등을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고 선후배 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들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